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영어생각합니다. 여기 들으면 웃음이 절로 나는 사투리 시와 신랑성 반대라고 써있는데 이 시가 말씀원자에 전사하는데 날일자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를 한자도 사투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투리 시로 생각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투리하고 이건 떼시잖아요. 그러면 때가 사투리가 또 오랜 세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똑같은 말이 각 지역마다 다른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도 또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분명히 원자인데 지금 마치 정신이었어요 진짜. 아니 저도 이거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치워버리셨는데. 그냥 오늘은 저기 맛만 보여주세요. 네. 그럴까요? 예.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이 되고자 한 것은 아닌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물도 지금까지 봤던 꽃에서도 꽃도 뭔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나무나 산이나 동물이나 다 나에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습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습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죽을 때 자기가 살아온 생애 주마등처럼 습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 시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가 살았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 순간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칠판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 선명한 그 순간이 그 찰나가 생각이 들고 그게 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인데 50이 넘어서 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상황이 사진 한 장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 이제 친구들 한 3명하고 저까지 4명인데 그때는 공기놀이, 놀 게 없으니까 공기놀이 많이 했잖아요. 공기놀이 하고 그 옆에는 그 달고나 아저씨가 달고나 이렇게 굽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들하고 앉아서 그 공기놀이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이제 우리가 공기놀이 하다가 조금 놀면서 우리 그때 이제 만화책에가 공주나 앙비라는 만화가 많았어요. 공주님은 좋겠다. 맨날 예쁜 옷만 입고 시녀도 입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있던 어떤 친구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공주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인데도 똑똑했는지 우리나라 공주 없는데 이상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는 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 엄마 보고 양공주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애도 양공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듣는 저도 양공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우리나라 공주 없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근데 국민학교 1학년 때니까 8살이잖아요. 50이 넘어서 50년 전에 그 상황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 그 친구에게 너희 엄마 공주여서 정말 좋겠다 그 말을 못 해줬을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가 된 게 여러분 지금 유림을 혹시 받으셨나요?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다 받으셨어요. 아이디 갖다 드세요. 시간 연습으로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시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진 한 장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공주는 좋겠네. 국민학교 1학년 때입니다. 친구들과 공주가 나오는 만화책을 보며 공주는 좋겠네. 맨날 예쁜 옷만 입고 모두들 부러워서 한숨 쉬는데 한 친구가 뚝뚝거리며 우리 엄마 공주다? 그러는 거였다. 나는 똑똑한 척 우리나라에 공주 없는데 하였다.
그 친구는 탄력을 받았는지 참말이야 사람들이 우리 엄마 보고 양봉주라 그래 그러는 거였다. 나는 또 고개를 갸웃하며 이상하네 공주 없는데 의심을 풀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50여 년이 흘렀다. 이제 7살에게는 양공주도 공주인 거 알겠는데 너네 엄마 공주여서 정말 좋겠다. 인정해주고 싶은데 그 친구 이름도 얼굴도 생각나지 않아. 바람에게 속삭인다. 내 말 의심한 거 정말 미안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은 일이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번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 우리 학교하고 집하고 제가 굉장히 한 30분 정도 걸어다니는 거리에 살았는데 거기에가 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사직공원을 넘어서 같이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또 제가 걸어다니다가 이제 친구하고 말다툼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말다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네가 고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중에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지 생각은 안 나는데 글을 쓰면서 그 상황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 이제 그 시 제목을 제가 이 시는 이제 오늘은 가져오진 않았는데 말칼이라는 시로 써서 그때 그 말 한마디로 그 얘기 얼마나 내가 칼질을 했을지 그의 가슴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은 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되게 사람들이 좋은 장면을 보거나 좋은 그 경치를 보면 시 써봐. 이제 제가 글 쓰는 사람들하고 시 써봐 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한 사람이나 좋은 상황이나 이쁘게 태어났다거나 이럴 때는 아니면 좋은 경치라거나 이런 거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는 절대 시가 안 나와요. 어렵고 가난하고 아프고 서럽고 이런 상황에서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쓸 때 이쪽을 보시면 너에게 묻는다. 안도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이쁜 말이 있습니까? 없죠. 이쁜 말이 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답게 쓰려고 하시지 말고 삶의 진실을 보고 자기 마음에 꽂히는 것 어느 순간을 봤을 때 그 무언가가 나에게 꽂혔을 때 그게 바로 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를 감지한다고 하고 어떤 대상에서 시를 감지하고 감지한 그것을 시적 언어로 진술을 하면 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름다운 상황이 시가 될 수는 없고 그 밑에 또 김종선 시인님의 묵화를 한번 보시게요.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그림 생각나시죠?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할머니가 냇가에 데리고 가서 소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에요.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전들이 부었다고 서로 정박하다고 가슴이 무거웠죠. 뭉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란 무엇이냐 1쪽에 다시 보시면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정조라는 데에서 시를 압축해서 말씀하신 게 나와요. 하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고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순간 찰나에서 영혼을 붙잡는다. 이게 바로 시입니다. 순간에서 우리는 영혼을 붙잡는 거예요. 순간 어느 한 장면, 사진 같은 한 장면에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진리를 붙잡는 게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CD 루이스는 시는 언어로 그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김민희 교수님께서는 모든 시는 상처의 해석이며 시 쓰는 일은 누군가의 싸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일은 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시인의 눈으로 최초로 보는 것이 바로
바로 시입니다. 남이 한 말을 다시 따라서 했을 때는 그때는 시가 아닙니다. 패러디야. 네. 따라하기. 자, 그 다음은 시간이 없으므로 이쪽에 창조적 기억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함이라고 나오지요. 행함이라는 것은 기억이나 추억이나 그리움을 말합니다. 서정시는 과거의 현재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주는 좋겠네나 말카 이것들은 과거죠. 과거나 아직 현재까지 내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시는 과거의 현재화다. 현재가 서정시의 본질적 시제다. 서정시의 현재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니라 가상적 현재, 즉 허구적 현재, 상상적 시간입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실게요. 3쪽 공주는 좋겠네 그 위에 보시면 문학적 시간은 상상적 시간과 창조적 시간의 결합이다. 그래서 현재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한 것처럼 시인이 있어도 이미 그 시는 과거 어느 순간에 있었던 일이거나 아니면 미리 어느 순간도 바로 현재, 시인에게는 현재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4쪽 보시게요. 4쪽 제일 위쪽 자아와 세계의 동일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는 나와 세계를 동일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자아는 나고 세계는 여러분입니다. 이 물건도 될 수 있고 상대편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세계고 세계를 제외한 나는 바로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래서 동일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화와 투사. 세계와 내가 함께 가는 게 동화고 나를 세계에 비견하는 것이 투사입니다. 동화는 시인이 세계를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내적 인격화하는 세계의 자아, 세계를 나에게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하나 제 정시 눈물에게를 읽겠습니다. 눈물이라는 세계를 나하고 동화를 시킨 것입니다. 눈물은 태초의 가시였단다. 순한 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 4쪽입니다. 발톱을 세워 달려드는 적들을 가시는 차마 찌를 수 없었단다. 마음이 너무 투명해서 적들의 아픔까지 유리알처럼 보였거든. 세상의 순한 놈들은 가시의 방향을 바꾸어 제 마음을 찌르고 말았단다. 도살장에서 마음이 흘린 피, 그게 눈물이란다. 제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을 제가 욕하고 때리고 상처 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할 때 참고, 아니면 내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자식을 때리고 자식에게 뭔가 꾸지람을 하고 싶지만 참고 나 자신에게 돌리고, 이렇게 엄마들은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눈물처럼 내 자신이 참고 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차가 나잖아요. 마음이 도살장의 소를 생각해보면 소들이 도살장 앞에 끌려가면 주 눈물을 흘린대요. 그리고 포기를 하면서 끌려 들어간대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목이 자꾸 말랐어요. 그리고 투사는 자신을 상상적으로 세계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입에 의해서 자아와 세계가 일체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은 세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즉 자아의 세계화입니다. 나를 세계에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시로 김선 교수님의 구름 높게 흐르면을 가져왔습니다. 하늘 땅 그 사이 산을 닦고 내 가슴에 더운 소름이 소나기로 울고 나지. 대순머리 바람소리가 연등처럼 흔들렸다. 이제 내 가슴에 더운 소나기가 오는데 그 소나기가 뭐예요? 내 대신 울어주는 거잖아요. 내 가슴에 더운 소름이
소나기가 나듯이 울어준 거예요. 세계, 즉 시적 대상의 소음이 자연순환의 진리로 환기되고 있는 시입니다. 속내가 답답해서 한바탕 소리내어 울고 싶지만 자기는 울 수 없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나기가 내릴 때 소리가 나듯이 울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소나기에 투사시킨 것이거든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시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화라고 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카타르시스잖아요. 내 속에 뭔가 막 붕 끄는 것을 뭘 때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소하는 게 카타르시스잖아요. 우리는 시를 씀으로써, 시를 읽음으로써 정화된다. 이런 것이 이 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회상이나 회감을 더하면 동화적 회감이나 투사적 회감으로 회감이 이루어집니다. 회감의 동이라는 동화적 회감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 서정시의 주소가 잃어버린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감정이입에 의해 그리운 대상과 동일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상이 현대 서정시의 중심 양식이 되어버린 것은 현대가 상실의 시대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서정의 바다를 한번 보실까요? 자, 시라는 것은 시인 개인이 스스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 발화라고 합니다. 발화는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은 시인 자신의 자기 발언입니다. 시는 존재에 대한 성찰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이해의 확장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poet is born, not made. 시는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내가 글을 만들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만든 글은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 되지 않습니다. The poem is born. 스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들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시를 받아 적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서 받아 적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라는 것은 자기 발언이고 개인적 발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옥타비오 파스는 시인이 그의 말을 발견할 때 그 말이 이미 자기 자신 속에 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내가 뭐 말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 이 말을 나는 이미 들었거나 내가 했던 말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포는 그릇 곧 그 사람이다. 네온 에델은 그 나무의 그 열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 의식에 떠오르는 시간이 창조의 시간입니다. 이제 알고 계시죠? 우리 무의식이 10분의 9고 우리 의식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10분의 9의 무의식이 우리 의식으로 올라와서 시적인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때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고귀하고 철학적인 능력은 상상력이라고 보들레르는 말했습니다. 시는 우리가 감지한 사실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말할 때는 시적 형상화가 잘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감지란 시적 인식과 같은 미적 지각을 말한다고 오드리치는 말했는데요. 여기에 에피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예지나 영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물체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지나 영감이지요. 이것을 붙잡아서 글로 형성할 때 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적 대상을 보고 시적 인식을 함으로써 시적 언수를 통해 시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서정시는 어떤 진술도 당장 진리가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밀랑 쿤데라는 생은 다른 곳에서라는 그래서 책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의 세 가지 음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S. 엘리엇은 시의 세 가지 음성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시인 자신에게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시인이 독자에게 말하는 것. 세 번째는 가상적 인물이 또 다른 가상적 인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솔일록이라는 분이 시의 네 번째 음성을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애지의 순간에, 아까 말한 에피파니의 순간에
모든 자아를 포함하는 더 오래되고 더 현명한 어떤 자아가 시인을 통해서 말하는 음성이 시의 네 번째 음성이다. 이거 제가 바로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5.18 시를 원고 청탁을 받고 보름을 써도 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고 반나절 24시간을 잠을 자면서도 제가 고민을 했던가 봐요. 새벽 2시나 3시쯤에 제가 딱 뭔 소리가 들어서 일어났어요. 제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는데 제 입이 말하고 있어요. 입이. 그래서 이게 뭐다니 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꼭 무당이나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꽃과꽃사이, 꽃과꽃사이, 꽃과꽃사이 이렇게 계속 제 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꽃과꽃사이 그걸 듣고 이제 그걸 제목으로 하면서 꽃과꽃사이 5월이라고 그래서 제목을 정하니까 시도 금방 되는 거예요. 보름을 써도 안 되는 시가 금방 1시간에 그게 써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시의 공부를 하면서 시의 네 번째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그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우리는 받아줍니다. 제가 쓰는 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하면 받아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분 남았습니다. 7쪽의 시쓰기의 실제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고 시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서정시라고 말합니다. 정서나 사상 따위를 그 대신 시는 운율이 있어야 됩니다. 내재율이든 예재율이든 운율이 있어서 잘 읽혀야 됩니다. 운율을 지닌 함축적 언어. 시는 경제적인 문학입니다. 가장 작은 말을 써서 가장 큰 뜻을 품은 게 바로 시입니다. 운율을 지닌 함축적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가 시입니다. 그러나 시가 뭐라고 제가 아무리 몇 시간을 말하더라도 그런 것은 모두 시의 정의는 어류의 역사라고 T.S. 엘리어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의 경작입니다. 하고 싶은 말과 감정을 절제하고 뼈만 골라내고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찍듯이 그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감동을 받게 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서가 보편적인 진리가 되도록 모든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네, 아까 공주는 좋겠네 뭐 정말 쉬운 시이고 누구나 봐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시지만 보면 어쩐지 좀 애잔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엄마는 사람들이 양공주라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시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진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상과 비유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글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 즉 기억에서 나옵니다. 창조적 그 기억은 옛날의 상황이 그대로 온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옛날에 그 기억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창조적 기억이 되어야만 그게 문학이 되고 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가 되는 순간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가슴에 남아있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해상을 해서 창조적 기억으로 만들어서 글을 쓰면 그 순간 자체로만 또 시가 됩니다. 안도현 시인도 아마 지나가다가 연탄재 발로 차는 사람 봤을 거예요. 그거 하면서 연탄재 제가 뭔 죄인데 발로 차냐.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는 뜨거워 봤어 한 번. 누군가에게 뜨거워서 따뜻하게 해줬고 밥도 끓이게 해줬고 라면도 끓이게 해줬잖아요. 연탄재는 질색에서 누군가에게 한 번도 도움이 됐지만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겁게 반응을 했던가 누가 아프다고 해서 정말 같이 아파봤던가 이랬잖아요. 안 했잖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부모만을 위해서, 내 형제만을 위해서, 애달고 이렇게 살았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연탄처럼 뜨겁게 한번 타올라 본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안도현 시인의 그 연탄 창문을 발려차지 마라가 바로 안도현 시인을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만든 그 시잖아요. 네, 끝내주십시오. 예.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 시인이 되는가? 많이 읽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시를 많이 베껴 써보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에피파니의 순간이 옵니다. 실적으로 예지력이나 통찰력이 생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좋은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